네, 오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신규 영주권자, 그러니까 PR카드 취득자 수가 코로나19 2차 확산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캐나다 이민부가 공개한 신규 이민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이 보이기 시작한 지난 8월 영주권 승인을 받은 신규 이민자 수가 약 11,0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 8월에 31,660명에 비해서 무려 35%나 감소한 수치고요. 지난 7월, 그 전달 13,645명에 비해서도 약 2,300명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경제 재개가 진행되기 시작한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가 잠깐 급증했었는데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가 심각해지자 또다시 이민자 영주권 취득자 감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총 12만 8,400여 명의 신규 이민자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본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자는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2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유행 이전에 캐나다가 올해 이민자 수용 수준을 34만 1,000명으로 잡았던 것에 고려하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수치죠.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신규 이민자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1차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호는 여전히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울러서 이달 말경에 2021년부터 2023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민부 이번 보고서를 살짝 넘겨다 보면 캐나다의 올해 8월 영주권자 수용량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고 대유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신규 입자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민자 수치에 상당한 반등폭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팬데믹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내년으로 본다고 할 때 내년 초중반 이후부터는 이민자의 수도 원래 목표대로 34만, 35만 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봐주고 있습니다. 이민 통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민이 많이 늘어야 캐나다는 이민 수민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산업 경제 발전에 이민자의 역할이 아주 막강히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는 이민자 수가 좀 많이 늘어야 좀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민 당국자 그리고 보건 당국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내년 초중반 이후 팬데믹이 사라질 때쯤의 이후 그때 다시 파란 청사진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2차 유행 지원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 월세 지원책을 예고했습니다. 이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지원책의 핵심은 건물주가 아닌 이 세에 들어있는 세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데요. 우선적인 대상은 온주에 28일간 실내 영업금지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는 토론토와 필 그리고 오타와의 식당 등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지원책은 사업체의 월세를 75%까지 깎아주는 아주 반가운 것이었지만 이게 원천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건물주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월세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정부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월세 지원 신청을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건물자와 상관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아주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영업금지 타격을 받을 토론토 등 3개 지역의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실내 영업이 금지된 토론토 필 오타와의 식당, 카페, 술집 등으로 주정부는 이들 사업체 재산세, 그리고 전기세, 가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닥 포드 온주 총리는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 돕기위해서 총 3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서 지원 기간은 실내 영업이 금지되는 기간인 28일 동안이라고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리베이트, 전기요금 리베이트 또는 자동 면제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간 락다운된 거니까 그 기간 내에 이런 혜택을 보게 하려면 정부가 하루속히라도 오늘 내일 중이라도 조치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10월 10일 쌍십절이라고도 하죠.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았던 것이 지난 10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초호화쇼를 보여줬죠. 오밤중에 오새벽에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참 좋은 볼거리였는데 세계 최대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을 비롯해서 첨단 무력, 그리고 평양 하늘을 수놓은 비행기 조명에다가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북한은 불꽃놀이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화려함에 감춰진 내면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가 이게 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보내고 싶어 했던 요점은 한마디로 사과였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나 통치 체제로 볼 때 영도자라고 일컫는 그가 사과를 한다, 인민에게 사과를 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어쨌든 사과를 할 만큼 뭔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살짝 읽을 수가 있겠죠. 김정은은 매우 감성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 등 12차례 사과 발언을 거듭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이거 전례 없는 일이죠. 김정은은 이미 지난 8월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인민생활이 향상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을 한 바 있습니다. 혹독한 대외 정세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도전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코로나와 태풍 등 홍수, 자연재해,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겹쳐서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읽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가 봅니다. 그만큼 내부 통제에서 시온은 더 격렬했어야겠죠. 김정은이 미국에 전한 메시지는 호소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바로 그 호소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운반 체제가 있다는 것을 과시를 했는데요. 세계 최대 ICBM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동시에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을 더 자극하려고 했다면 ICBM을 시험 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관심은 끌고 싶지만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여준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아마도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되던 북한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때는 ICBM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꿈쩍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비핵화 회담에 복귀하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김정은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중국과는 아주 따끈따끈한 형제를 확인을 했죠. 시진핑은 축전을 보내서 김정은을 나의 동지와 벗이라며 예전에 없는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하는 동지와 벗이라는 게 서로 간에 속 편했을 때 하는 소리지 이해관계가 생기면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끼어들여 들지 않을 건 자명한 일입니다.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 주목한 숨통열 길목을 남한으로 짚은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유화 멘트를 날렸죠.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김정은은 이번 퍼레이드에서 한층 강화된 재래식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대구경 방사포, 미군 신형 무기를 닮은 거대한 전차, 그리고 장갑차까지. 이건 모두 남쪽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장갑차포로 미국 때리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퍼레이드는 그냥 과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요, 북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좀 더 가까워지려고 들 거고요. 중국 역시 최근에 미국의 봉쇄 전략에 봉착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더 강하게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겠죠. 여기다 미국, 중국의 갈등마저 심화된다면 남한은 이 와중에 자칫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키신저가 옛날에 경고했듯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여러 나라가 끌려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 1차 대전 때 상황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저나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것은 북한은 극장 국가입니다.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이고 겉모습만 보며 이 사람들을 그래서 평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선보였던 ICBM 말고도요, 이 재래식 무기, 내전을 위한 재래식 무기, 대구경 방사포, 전차포, 장갑차포, 이 3포, 이 3포가 퍼레이드를 벌이며 위용을 과시하는 한 남한에 어떤 제스처와 유화책을 보내더라도 그들의 속내는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는 기저에 뿌리 박혀 있는 소원,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남한이 바라는 자유와 평화 통일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포, 대구경포, 전차포, 장갑차포, 이 3포가 있는 한 우리는 북한을 진실을 보려고 하는, 진실만을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포, 이 3포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같이 한번 부르면서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뜬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든. 정든니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북삼포로 북한을 겨냥해 우리 평화를 보친다고. 이제는 속지 않으련다. 북한의 난속을 난다. 북한엔 안속을 난다.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나 북한을 똑바로 보는 밝은 눈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